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큰일 났냐? 대중이요. 정말로 판단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권이 잘한다고 환호하는 대중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중들도요. 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한마디로 언어의 배설에 열광하는 쪽으로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정말로 흥분하고 비판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탄저균 문제 같은 경우에 엄청난 반응을 보이는데 북미 평화협정을 문정권이 맺으려고 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요.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해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 탄저균 문제 뭐 고소한다 어쩐다 했는데 그 문제는 문정권이 한마디로 국민에게 탄저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리고 탄저균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들도 안전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했는가 하는 차원의 문제지만은요. 정책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북미 평화협정을 문정권이 정말로 자신의 북핵 미사일 위기 해결 방안의 최종 결론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면 이것은 문정권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의심케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인 등 이 정권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북미 평화협정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종북 좌파 진보단체 무슨 사회단체 등은 이미 북미 평화협정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종교단체들이 북미 평화협정을 맺자고 전쟁 반대를 평화를 외치면서 이것을 지지하면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고 급기야 법륜이 지난 12월 23일 광화문 앞에 수천 명을 모아서 이걸 주장했습니다. 법륜요 보수 진보 뛰어넘으면서 마치 힐링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이 사람은 20년 전부터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오던 사람이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는 들었은 대로 이명박 정권이 들었을 때도 법륜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안철수를 대통령 만들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법륜의 실체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도 없어요. 심지어 우파라고 하는 사람도 그 스님 훌륭한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그 사람이 전국의 지자체니 심지어 경찰서까지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수를 하지 못했다 해서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자, 저는 문정인,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북미 평화협정으로 이 모든 북핵 위기를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의심을 해왔는데 문정인이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점점 서슬 꺼내고 더 나아가서 종북 좌파 단체들은 내놓고 하고 있고 종교단체들까지도 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년 올림픽이 끝난 봄쯤에는 북미 평화협정을 찬성한다라는 대열이 광화문 앞을 메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없앤 다음에 미국, 일본을 왕따시키고 북미 평화협정을 끌어내려고 이 정권이 할 거라 봅니다. 자, 제가 어제 이야기하다만 이 북미 평화협정에 대해서 통일부가 용역을 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만들으라고,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준 걸로 지금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통일부는 2017년 8월 8일 날 사단법인 북한연구학회에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만들어 봐라고, 프로젝트가 한반도 평화협정안이에요. 용역을 줬고, 그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국정원 산하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수석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도곡동인가에 있는 국정원의 무슨 퇴직한 사람들이나 국정원과 관련 있는 연구단체지요. 국정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용역을 줬다는 겁니다. 통일부가 사단법인 북한연구학회에 용역을 주고, 그리고 이 용역을 실제로 한 사람은 국정원의 산하단체인 통일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고, 자, 이렇게 북한연구학회에 용역을 준 거는 북한이 문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의 와중에서 이 평화협정안을 만들으라고 용역을 준 겁니다. 근데 용역을 준 것도 여기에 더해서 올해 9월 4일에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 방안 검토라는 것을 태평양 로펌에 용역을 주었다는 거예요. 해당 계약건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다음 날 주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 쏘고 있는데 이 정권은 북한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어주기 위한 용역과 그 안을 만들으라고 용역을 주고, 그 안을 만들게 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건가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의 랭킹 2 로펌에다가 또 그걸 연구하라고 용역을 준 겁니다. 평화협정안을 만들으라고 용역을 받은 조성열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해서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을 이라는 대북 정책 공약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때부터 평화협정을 안으로 만들어 오던 사람이었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안보실 2차장 후보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을 하면서, 보통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는요, 정부가 일자리 마련해줘야 될 사람이 거기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석연구위원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일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니 거기에 좀 가 있고, 이 청와대 안보실의 자문위원 좀 달고 있다가 좀 있다가 우리가 그럴싸한 자리 줄게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문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이 평화협정을 찬성하는 안을 이 후보 때부터 만들어 온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을 국정원 산하기관에다가 박아 넣어놓고 또 청와대에 불러서 수시로 일을 시키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맘대로 한 만들어 보라 한 거예요. 그가 통일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 한반도 평화협정 안의 내용은 비공개 상태라는 겁니다. 통일부는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평가한 평가 보고서와 향후 정책 반영 계획을 담은 활용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용역을 주면요, 이 용역이 제대로 됐는가 하는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용역이 최소한 수천에서 수억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용역을 줬으면 이걸 어떻게 정부가 활용하려고 용역을 주지, 하지도 않을 거를 돈 만들어 주려고 니 용돈 좀 챙기라고 용역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는 동연구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서 비공개 사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통일부가 태평양이 제출한 용역 보고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 방안 검토의 경우에도 관련 문서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과 그리고 같은 조항 2호에 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통일부 이 관계자하고 문답을 했습니다. 통일부가 평화협정 용역을 준 이유가 뭐냐? 평화협정 준비 업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온 건데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대화 계기를 모색하자는 입장이니까 내부적으로 정책 수요가 있어서 향후에 참고하려고 발주한 거고 큰 의미가 없다. 자, 말 나왔지요.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대화 계기를 모색하자. 즉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너네들이 주장해온 평화협정을 우리가 찬성해 줄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한국당은요 뭐 UAE 임종석이 어쩌고 저쩌고 떠나가지고 통일부의 평화협정 용역과 그 법적 이행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하고 이거 안 하면 국회 중단해야 됩니다. 평화협정 이 안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법적 문제 검토 용역을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 날 맡겼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용역을 발주하려면 연구자를 섭외하고 사전 진행 과정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 우치의 날짜가 우연히 그리됐다.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해서 안보 위기인데 평화협정을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냐?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임무다. 용역 보고서는 언제 공개하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안 됐지만은 조성렬이라고 하는 수석 연구위원이 그간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진행해온 연구와 언론 인터뷰 이런 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 주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연구해왔던 조성렬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화협정 관련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구론 대신에 남북관계 개선을 선행하는 출구론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입구론과 출구론을 뭐 차이가 뭔가 하면요. 북한이 비핵화되었을 때 평화협정을 하자는 것은 입구론이고요. 북한이 비핵화 안 해도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서로 간에 뭐 군사훈련 중단하고 쌍중단하고 뭐 이렇게 해줄 거 다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줄 거 다 주고 나면 북한이 선의로 비핵화를 하지 않겠냐라는 북한의 은총의 모든 것을 기대는 이야기로서 사실은 종북, 친북들이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면서 북한과 미국과 그냥 동계를 전대로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조성렬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요. 저하고 2%에서 토론합시다. 아니면 당신이 뭐 하는 데서 날 불러도 좋고요. 그는 2012년 5월에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즉 포괄적 잠정협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보고서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1단계는 대화 채널 복원을 포함한 남북관계 신뢰 재구축, 2단계는 낮은 수준의 안보 교환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는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상호 군비 통제, 서해상의 충돌 방지를 위한 장성급 회담 실시.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만났을 때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의 핵시설 사찰과 핵물질 반출 일정 협의 등을 골자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되겠습니까? 3단계는 높은 수준의 안보 교환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자, 이때 이르면 북이 핵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은 남북한과 미국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주한미군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를 3단계 말미에
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평화협정 프로세스로 들어가는 순간에 북한의 비핵화는 후불이고 솔직히 주한미군 철수가 선불이 될 거는 교묘하게 내용들이 바뀌면서 선불이 될 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걸 갖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처리되고 나면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자, 주한미군 철수를요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좌파들은요 평화 반전 이야기를 하죠. 친북들은 평화 반전이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북한 편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지나가다가요 북핵 미사일 국면에서 평화나 반전을 이야기하는 사람, 대화로 해결을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친북, 종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떠나고 나면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미국과 북한 역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한다. 평화협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후 미국 의회는 양자의 관계 정상화를 비준 동의하고 일북도 관계를 정상화하고 종국에는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동북아 공동안보 현안을 다룰 동북아 안보협의회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중국 놈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저는 당분간에 중국 뒤에 놈자를 붙이려고 합니다. 기자를 들고 패고도 1인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맞은 기자는 지금 시신경이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놈들이 놈이지요. 중국 분이라고 부를까요? 자, 소위 한반도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지휘 변경 또는 철수 딱 나오잖아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계의 약화 등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만들었요 연구 보고서에 이 문제를 다룬 내용이 있어서 기자가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첫째, 협정 체결에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복잡하다. 북한은 한국을 제어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남북한이 중심이 되는 협상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것에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늘 유의해야 될 것은 소위 둘러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평화협정 하는 순간에 북미 평화협정이지 한국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도 못 되는 부속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협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동맹 문제와 같은 예민한 사안이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를 평화협정의 의제를 넣기를 원하지만 한미의 공식적인 입사항은 지금 현 입장은 이것은 한미 간의 논의 사항이지 평화협정의 의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평화협정 논의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논자들, 저 같은 사람들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취약해지는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셋째, 미넨협정이나 파리 평화협정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공격과 2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리고 남베트남의 패망에서 오는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견해도 우리 사회에 많다. 자, 영국과 독일이 미넨협정을 맺고는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폴란드를 침공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파리협정을 맺고도 월명은 남베트남을 월남을 공산화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요, 이 잡지의 내용입니다. 다 2016년 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연 필요한가 하는 내용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협정 무용론을 제기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45년 이후 현 유엔 체제 하에서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력 사용이 불법화된 현 유엔 체제 하에서 한반도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고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된다는 주장은 70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법 질서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자, 1950년 6월 6.25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82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적극적인 후퇴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알듯이 한국 전쟁은 아프간 전쟁과 마찬가지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다. 즉 한국 전쟁의 원인이 불법적인 북한의 침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엔 체제하에서 한국 전쟁은 종전을 위해 평화협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주장은 전쟁이 합법적이던 1945년 이전의 국제법적 사고에 불과하다. 지금 미국이요,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아프간을 유엔 결의에 의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은 침공이라는 말을 안 쓰지요. 유엔 결의가 없었던 이라크는 침공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은 아프간을 유엔의 합의에 의해서 아프간이 탈레반 오시마 빈 라딘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넘겨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탈레반이 거부하고 숨겨주었기 때문에 미국은 아프간을 공격을 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레반이 미국을 보고 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맺자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면서 선제 침략을 했거나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이렇게 바꾸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73년에 체결한 파리 평화협정을 예를 들어 평화협정 논의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굳이 그냥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소수라도 월남에 주둔시켰으면 한 2,000명이라도 월맹이 공사나 못 시켰겠죠.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조금씩 지원을 해줬으면. 그런데 평화협정이 평화가 아니라 월남이 망하게 해버린 겁니다. 미군이 다 떠나버리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평화를 빙자한 협정이 결국은 그 나라의 존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에 G20 한다고 독일에 갔을 때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임종석은 국회의원 시절에 한미 상호 방위 체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북한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법 체계를 개정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하에서 지금 곳곳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자고 대중들이 동원되고 있고요. 김정은은 제외 공간에다가 미북 평화협정 체결 실현시켜라라는 지령을 지금 보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정부요, 평화협정에 만약에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국민들은 문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당은 통일부에 문 정권이 용역을 준 평화협정 용역안에 대해서 내놔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태평양 로펌에 법적인 문제의 용역을 준 게 수상한데요. 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면 이것이 자신들이 한마디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용역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쫓겨난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평화협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 용역에 대해서도 내놔라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한국당은 싸울 문제를 가지고 좀 싸우기 바랍니다.